푸른밤 종현입니다. 썸남이랑 수능 잘 보자고 톡하던 중에 프로필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죠? 쌍기역, 니은, 미음, 기역, 비읍, 히읗, 기역.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끝나면 고백할게가 아닐까요? 라고 말했지만 한 수험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꼭 나만 공부했길. 지금으로부터 100일 전 수험생 여러분 방송 참여 자제해주세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능시험 잘들 보셨나요? 나만 못 봤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이제 매일 하던 공부도 안 해도 되고요. 지금 드는 그 허전한 마음도 곧 다른 것들로 채워질 겁니다. 비록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한부의 행복이긴 하지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포인트는 빨리입니다. 결과 나오기 전에 빨리 다 하세요. 11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11월 13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사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수능 보신 분들에게 항상 처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수고하셨어요 입니다. 뭐 시험 결과나 이런 것들 제가 막 물어보고 결과 막 어땠어 저땠어 시험 어땠어 힘들었어 이런 얘기 해서 뭐합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자, 썸남이랑 프로필 메시지 얘기를 오프닝에 해봤어요. 프로필 메시지 여러분은 뭘로 해두시나요? 저는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됐는데 버디버디라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항상 노래 가사를 쭉 해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뭐 SNS 메신저 휴대폰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메신저를 사용할 때도 항상 저는 노래 가사 해놓거든요. 그리고 가끔 야 무슨 일 있냐? 괜찮냐? 안 알려줌. 저한테 맨날 괜찮은 거야? 뭐, 왜 그래? 너 대화명. 아 노래 가사야. 그냥 노래 가사인데 왜 그래? 이랬던 경험이 많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썸남 썸녀들과 그들만의 비밀 암호를 나누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겠죠. 언젠가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 10년 후에 유행 지나갔을 때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런 거.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가 수험생들을 위한 노래 준비해 오셨어요. 함께 들으면서 위로 받으시고 수고하셨다는 이야기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도서, KT뮤직, 쌍용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 르노 삼성자동차, 모두투어 네트워크,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will contain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독일 통일의 상징이자 독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현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아침을 먹고 베를린 시내 산책을 시작해봅니다. 베를린의 중심은 알렉산더 광장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데요. 다양한 갤러리와 숍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 독일 젊은이들의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가로수길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외에도 이곳에는 가볼 곳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숨은 골목길마다 상점이 들어서 있어서 구경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늦은 오후. 저녁으로 맥주와 독일 족발이죠. 슈바인 학센 한 입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생각해보니 바로 이 도시 베를린을 배경으로 찍은 한국 영화가 있었죠. 제목도 베를린이었던 이 영화. 실제로 베를린 현지에서 촬영을 해서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베를린 곳곳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시 곳곳에 이 영화가 머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취침 음악도 이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골라봤습니다. 영화 베를린 OST 수록곡입니다. 신초의 Bad. 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신초이의 Bad이었습니다. 이 곡 예전에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진행을 할 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와 보컬 좀 독특하게 노래한다,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네요. 베를린, 그래요, 독일 통일의 상징이죠. 동독 서독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장면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다 커서 다 큰 후에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남아있는 영상으로 따로 접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죠, 베를린. 이 영화도 그래서 이곳으로 또 촬영을 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스파이들, 간첩들의 이야기들. 저도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류승범 씨 연기 참 잘해요.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볼까요? 7202님, 서울에서의 수험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싸는 중입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외로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던 쫑디. 항상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도 자주 들으러 올게요. 로이킴의 홈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활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군요.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그래요, 멀리서도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푸른 밤은 생각이 나시고 밤에 또 적적하실 때 찾아와 주시면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자, 남성 청취자분들 사연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우대해드려야죠. 9415님, 항해사가 직업인 남성입니다. 7일 뒤면 휴가인데 밤바담 항해 중에 청취 중입니다. 아, 여기는 일본 근해예요 하셨습니다. 와, 멀리서, 정말 멀리죠. 이건 일본 근해면은 한국에서 따졌을 땐 거의 끝인 거잖아요. 또 바다에서도 라디오 청취를 할 수 있군요.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에서도 미니 어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들으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배에서 듣는 라디오도 또 여러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7일 뒤면 휴가라고 하시는데 조심히 들어오시고요. 휴가 중에 참 푹 쉬시고 육지의 뭐랄까 에너지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지중님, 안녕하세요 종현님. 전 DJ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는 새내기 청취자고요. 35살, 35살에 8살, 4살 딸 둘을 둔 아빠입니다. 지금 뭐 하냐고요? 내일 우리 둘째 딸 유치원 접수가 9시부터 선착순이어서 유치원 앞에서 밤새고 있네요. 앞으로 종현님의 애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 사랑하는 민서, 가빈, 그리고 울 이쁜 와이프 선희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야, 멋진 아빠네요. 따님들 접수를 위해서 지금 늦은 밤에 또 유치원 앞에 서 계신 그런 사연이었는데, 날씨가 좀 추운데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계시겠죠. 와, 근데 요즘에 좀 유치원 접수도 상당히 치열한가 보네요.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서 밤새서 접수를 해야 한다니 고생하시고요. 앞으로도 푸른밤 많이 찾아주십시오. 가족들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이런 가족 이야기들 나누는 거 참 좋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김찬현님, 21살 대학생입니다. 밤 10시부터 편의점 알바 중이네요. 오전 10시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받아요.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네요. 조용필 단발머리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 단발머리 여자가 좋아서 더 끌리는 노래이기도 해요 하셨습니다. 단발머리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사실 단발머리이신 분들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헤어스타일을 딱히 따지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시라고 하는데 푸른밤 그리고 쭉 이어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고요. 얼마 전에 그 자이언티 씨, 해솔이 형 그 편의점 갔는데, 야, 너 라디오 하고 있다. 요 라디오 요. 뭐 라디오 뭐? 너 라디오 편의점 나와. 독특한 분입니다. 이재성님, 경찰차 타고 근무하는 직업이 꿈이라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집에 가는 길인데 마침 경찰차도 지나가고 뭔가 불끈불끈하네요. 지금 이 라디오 듣고 있는 미래의 선배님들 수고하시고요. 자, 저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원하시는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야, 남성분들 이렇게 푸른밤 함께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네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로이킴의 홈. 이 곡은요 7202님 신청곡이었고요. 제임스 블런트의 Goodbye My Lover. 이 곡은 곽연우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로이킴의 홈, 제임스 블런트의 Goodbye My Lover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2월 24일과 25일 63 컨벤션 센터 사운드베리 특설 무대에서 공연되는 2014 사운드베리 크리스마스에 초대합니다. 데이브레이크, 디어 클라우드, 소란, 랄라 스윗, 쏜애플 등이 출연을 하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24일 오후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작가이자 푸른밤에 음악이 머문 자리들 책임지고 있는 배순탁 작가님 책을 쓰셨습니다. 낭만이 가득했던 90년대 청춘송가를 담은 에세이 청춘을 달리다 우리 가족들께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주소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BC FM for you. 땅 따먹기 광개토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나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에 엠나대왕, 엠나대왕을 검색해보세요. FM for you 91.9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올해 준비했던 큰 시험이 끝난 날 날아갈 것 같이 홀가분한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허탈하고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네, 오늘은 시험과 절교하고요. 고독을 즐기셔도 됩니다.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 시험 끝난 뒤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음악으로 풀어줄 선곡계의 감성 안마사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성 나인입니다. 안마사. 조물조물 토닥토닥. 노래로 또 우리의 피로한 마음의 어깨를 풀어주시겠죠.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머리에 깃털을 모자에 깃털까지 꽂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귀엽네요, 모자.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선곡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오늘 사실 가장 큰 테마는 네, 수능이 끝난 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201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던 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수능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해요. 맞아요. 꼭 그 수험생들이 아니더라도 그쵸. 수험생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수능 봐야 되는 친구들이나 혹은 뭐 나도 옛날에 수능 좀 봤었는데 그치. 이런 그런 생각. 어른들도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수능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인 씨 수능 끝나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친한 친구랑 만나서 햄버거 먹었던 거가 기억이 나요. 친구와 함께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먹었겠네요. 예, 근데 저는 또 예체능이라 네. 예체능들은 대부분 수능에 되게 많은 그거를 안 두거든요. 뭐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수능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저는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실기 준비 어떡하지? 저는 오히려 막막했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뭐. 실기도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했고 저는 1년 정도 학교를 늦게 갔었거든요. 오. 데뷔 준비를 하느라 네네. 19살 때 데뷔를 해서 사실 그러면 반 친구들이 오빠 뭐 형 이렇게 했어요? 반 친구 저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봤어요. 네, 자퇴를 해서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데뷔 후에 네. 그 이후에 음.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사실 학교 분위기나 친구들의 이런 뭐랄까 당장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열기나 막 네네네. 환호성 이런 거를 느끼진 못했는데 전 누나가 이렇게 수능 끝났을 때 그런 거 좀 보긴 했죠. 당일날 이제 막 그 파티 여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집에 가서 채점 해오는 게 대부분 친구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 그리고 당일. 일단 다음 날 다 같이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를 지났으니까 네. 뭔가 전후에 넘치는 네네. 만남을 하는데요. 서로 이제 약간 눈치도 보고요. 뭐 너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 옆반에 누구 걔 공부 잘하는 걔는 어땠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는 심지어 그 뉴스 그 취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네네. 시험 어떻게 봤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등교 왔는데 학교 앞에서 아니요 심지어 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막 인터뷰를 했는데 공격적인 취재였네요. 뉴스에 나가진 않았겠죠? 19살 때 네.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인 씨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나인 씨의 연도를 찾아봐서. 끔찍해요. 자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인 씨가 골라온 첫 번째 노래 네.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죠? 첫 곡은 찍은 문제도 정답이 되기를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와우. 준비를 했습니다. U2의 더 미라클. 더 미라클. 우리의 기적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찍신이 들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의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U2의 더 미라클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독시 클럽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U2의 더 미라클 들으셨어요. 찍은 거 다 어때? 맞을 겁니다. 그죠? 약간 그 기적의 느낌이 오지 않아요? 와요. 기타 빠밤밤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뭔가 힘차게 마무리를 해주네요. 그 모르는 문제 찍을 때 몇 번 찍어요? 대부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계산적으로 찍어서 정해져 있지 아. 않아요. 이전에 다 풀어보고 어.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는 편이에요. 저는. 아 정말? 1번이 만약에 5개가 나왔다. 네네. 또 2번이 또 5개가 나왔다. 어. 3번이 5개가 나왔다.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면은 가장 적게 나온 번호를 걸로. 특이하다. 네, 그렇게 해야지 좀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렇구나. 나름의 저도 어느 정도 학교를 또 중학교 때 뭐 찍기로 거의 뭐 이런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이름을 날렸거든요. 근데 나름의 그 찍는 도사들이 네네.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룰이. 네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답이 긴 거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뭐 3번으로 찍어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네네네네. 궁금했는데 그렇게 정말 계산적인데요. 계산적으로 수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통계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서 네네. 재밌습니다. 나인 씨는요? 저는 대부분 3번으로 찍었던 것 3번, 같아요. 3번.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네. 대부분 틀렸어요. 아, 저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기적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요. 뭐 하지만 지금 푸른 마음 듣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곡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U2의 13번째 정규 앨범의 1번 트랙이에요. 네. 예전에 U2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락밴드이기도 하고요. 뭐 그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 U2가 없었다면 뭐 라디오헤드, 뮤즈, 뭐 트래비스는 없었을 거다. 맞아요. 지금의 브리팝 씬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뭐 네네.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거칠고 남성적인 밴드이기도 하지만 뭐 어떤 트랙에서는 서정적인 네네. 느낌도 굉장히 잘 풀어내는 그런 밴드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좋았던 게 그 좀 압도하는 느낌의 편곡이 되게 좋았어요. 에너지가 그렇죠. 넘치는. 라이브로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U2 정규 앨범은 좀 그 뮤직 비즈니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굉장히 문제작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 그 통신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 스마트폰 회사죠. 네. 스마트폰 회사에서 그 같이 무슨 작당을 해가지고 네. 이번 앨범을 그 스마트폰 새 모델을 사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줬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U2라는 밴드 그 큰 슈퍼 밴드가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다들 너무나 충격적인 파격적인 행보여서 뭐 어떤 평론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1세기 음반 산업에 그 몰락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 어쩌면 이 사건이 될 수 있을 거다. 한 30년, 50년 후에는 이 사건이 되게 크게 다뤄질 거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프로모션 방법이 네. 한국에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좀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좀 제한해서 음원을 유통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맞아요. 종종 덜어덜어 있는데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무료로 다운로드하게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요. 2007년도인가 라디오헤드가 네. 그 In Rainbows라는 앨범 정규 앨범을 자기 내 홈페이지에다가 다운로드 그냥 받으라고 대신 니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내라고 한 거예요. 네. 뭐 그냥 그럼 무료로 다운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로 꽤나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노래 한번 추천 받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다음 곡은 OST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조인성 씨랑 공효진 씨 주연했던 네. 그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네. 그 OST이기도 하고요. 네. 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영화 보이후드라는 영화 OST에도 쓰인 곡이기도 한데요. 패밀리 오브 더 이어라는 밴드의 히어로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그림을 뭐랄까 영상적인 뉘앙스를 잘 표현해내는 그런 곡인가 봐요. 그러니까 되게 잔잔하고 좋은데 그 가사가 처음에 되게 멋있어요. 뭐 날 내버려둬요. 나는 당신의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가사인데 네. 뭔가 그 드라마상에서나 영화상에서나 되게 잘 묻더라고요. 그 가사가.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아마 들으시면 이 노래 하고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Family of the Year, 히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Let me go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앞에 나오는 어쿠스틱 기타도 참 감성적이고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사가 참 와닿는 그런 목소리네요. 가사가 잘 들리죠. 네. 참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 많이 힘들이지 않아도 가사 전달력이 되게 잘 되는 목소리? 매력적인 거죠.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가수로서. 맞아. 부러워요. 장기하 씨가 진짜 가사 전달력은 정말 끝내주죠. 맞아요. 자신만의 독특한 발음도 있고요. 맞아. 전 개인적으로 사실 가사 전달력을 좀 포기한 편이어서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좀 발음이라는 건 좀 음악적인 부분을 좀 장난칠 수 있는 요소이다 보니까 발음적인 부분보다는 좀 뉘앙스를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기분이나 네. 어떤 뭐 감정, 뭐 리듬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발음보다. 그렇죠. 발음을 좀 일부러 거세게 하면서라도 거세게. 좀 그런 뉘앙스를 더 많이 살리려는 편이에요. 녹음을 할 때 가장 많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맞아요. 근데 궁금하다. 그 녹음할 때 보면 이제 감정이 좋은 테이크 있고 리듬 좋은 테이크 있고 네네. 발음 좋은 테이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세 개가 같이 오지는 않더라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어떤 거를 딱 골라요? 전 개인적으로 발음은 거의 발음 좋다고 살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무시해버리는구나. 네. 발음이 첫 번째는 아니고요. 네. 딱 들었을 때 재밌는 걸 써요. 저는 감성이 많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것보다 음정이 막 나가더라도 들었을 때 이거 독특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항상 가는 독특한 거. 독특한 표현 쪽을 많이 쓰는 그렇구나. 편이에요. 재밌네요. 나인 씨는요? 저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 저도 가사 전달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네. 그거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감정이 안 살리고 발음만 좋은 것도 싫더라고요. 나인 씨는 근데 감정이 상당히 목소리에도 많이 묻어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어둡죠 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 목소리가 네네.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 이 사람 참 예쁠 것 같다 혹은 뭐 잘생겼을 것 같다 이런 네네.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그런 목소리 쪽은 아니거든요. 왜요? 좀 모르겠어. 약간 무겁고 좀 약간 어떻게 생겼을지 모를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어때?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왜 그런 걸 안 하냐면 네네. 우리 감사제 할 때 네. 저희 밴드가 딱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뭐 대부분 와 뭐 이렇게 박수 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나인 그래서 씨 네. 지금 칭찬 내 입으로 해달라고 지금 아니, 꺼낸 거죠? 그래서 나인 씨 나오자마자 다들 아니. 너무 예뻐요. 나인 씨 너무 예뻐요. 아니야. 와 너무 몸매. 와 나인 씨 너무 예뻐요. 이거 아니 정말 진짜 회장이 넘어가도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 아니, 너무하네 목소리가- 진짜. 그 얘기 내가 한번 네. 죄송합니다. 먼저 안 짚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나인 씨는 정말 너무너무 예쁜 외향을 가지고 계셔서 진짜 정말 숨고 싶다. 알았어요. 자, 그만. 이제 노래 설명도 좀 해보죠. 이 패밀리 오브 디 이어 이제 이 이어 앞에는 더라고 해야 될지 D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D 아닌가요? 그런가요? D. 패밀리 오브 디 이어라고 할게요. 저도 사실 영어가 짧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짧아요. 뭐 네. 올해의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네. 뭐 그런 밴드의 히어로라는 곡, 영웅이라는 곡이니까 네. 대체 영웅을 어떻게 풀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는 당신의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저대로 살래요. 이런 네네. 내용이에요. 가사 자체는. 네. 보이후드라는 영화에도 이제 삽입이 되는데 거기서는 정말 이 노래 나올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잘 묻더라고요. 한 남자애가 이제 12년 동안 이렇게 소년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을 12년 동안 찍었대요. 그 영화가 네. 에단 호크가 주연인 영화인데요. 12년이라는 그 날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하고도 좀 맞아요. 왜냐면 그렇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면은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남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성장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 남자애가 처음으로 이제 집을 나가서 자기 혼자 독립하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갑니다. 그래서 날 보내줘요. 나는 당신 히어로가 되고 싶지 않아요라는 너무 잘 묻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이 영화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껏 문화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추천도 받아보시고 음악도 추천과 함께 영화 추천까지 해주셨네요. 보이후드. 보이후드. 그리고 보이후드는 좀 잔잔한데 네. 혹시나 더 뭐 스펙타클한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스텔라를 추천합니다. 보고 오셨군요.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네. 해보고요. 다음 네네. 곡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야겠네요. 다음 곡은 오아시스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네.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곡입니다. 뭐 의역하면 지나간 일로 화내지 마 이런 뜻인데요. 네, 오늘 수능 망쳤다고 화내지 마. 그래요. 네. 뭐 잘 봤을 겁니다. 자, 자,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얘기 3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나인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그렇죠. 2부 끝곡으로 들었는데요. 이 곡 소개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오아시스를 아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사실 푸른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쵸. 혹시 나인씨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제가 뭘 소개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지금 또 푸른밤의 가장 오래된 그래서 선곡할 때 저를 굉장히 경계하게 되는 스스로를. 왜냐면은 그 한 10곡 정도 두고 5곡을 고르면 네. 나머지 5곡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확실히. 거예요. 네. 어떡하죠? 네, 가끔은 겹치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자, 이 곡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아시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암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 이 두 사람 형제가 만난 밴드입니다. 락 밴드고요. 91년도 데뷔 후에 2009년에 해체되기 전까지 7천만 장이 넘는 판매를 한 굉장히 핫한 브리팝씬의 핫한 밴드였고요. 비틀즈를 잇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영국 락밴드 찬사를 받았던 그렇죠. 영국 락밴드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96년에 발표된 2집 수록곡인데요. 그 뭐 직역하면 화내면서 돌아보지 마. 뭐 이런 거기도 한데 옛날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가사를 다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주는 힘이 확실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면은 그 많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세요. 그럴 수 대부분은 있죠. 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도 힘들어하고 네. 너무 어려워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게 또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는데 하루 만에 무언가가 다 평가가 그러니까.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허탈할 수 있고 네.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쉬우면은 수능 만점자가 많아서 힘들고 이런.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또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또 네네네네. 되게 조바심 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는 건데 그 많은 뭐 제 친구들 공부 열심히 했던 제 친구들도 보면은 수능 점수로 어떻게 운명이 결정지어지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네. 좀 마음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뭐 이제 또 시험은 끝났으니까 네. 일단 훌훌 좀 마음을 음. 가다듬으시고 좀 푹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곡은 글쎄요. 이게 울고 싶은데 그 누가 쿡 찌르면 바로 울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안 찔러줘서 내가 이게 셀프로. 우두커니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 사람이. 근데 그럴 때는 좀 슬픈 노래 들어주면서 울면 좀 편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좀 도와주려고요. 네네네. 김동률 씨의 잔향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곡 들으면서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죠. 네. 김동률의 잔향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없는 그대의 김동률의 잔향 듣고 오셨습니다. 네. 감성적이에요. 역시 김동률 씨의 목소리. 그죠.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혹시 마음이 좀 무거우셨던 분들이라면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많이 훌훌 털어내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슬퍼지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에 막 대곡처럼 이제 편곡이 막 여러 악기가 나오면서 터질 때는 네네. 이렇게 막 울다가 이렇게 후련해진 기분도 들고 되게 저한테는 좀 특별한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막 히트곡은 아니에요. 네. 김동률 씨 노래 중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그 김동률 씨 음악을 잘 아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 노래는 정말 사랑받는 곡이더라고요. 심지어 뭐 김동률 씨 그 동료 아티스트 분들도 이 노래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셔서 오늘 꼭 틀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노래. 김동률 씨 하면 또 감성 최고잖아요. 나인 씨도 참 좋아하시고요. 네. 자, 김동률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네. 마지막 곡은 조금 웃음을 전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도 이제 인디씬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명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전 진짜 놀랐거든요. 와, 너무나 그 뭐랄까 후련한 데도 있고 네. 좀 재치도 있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모든 의외성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죠. 네, 그렇죠. R&B라는 곡입니다.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곡 골라봤습니다. 이 팀 정말 매력 있어요. 팀 이름부터 벌써 뭔가 코미디죠. 그죠. 원래는 그 아마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신 걸 텐데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 난 이렇게 재밌으신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유쾌하게 모든 걸 그러니까요. 풀어낼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죠. 가사가 참 재밌는 노래입니다.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R&B 듣고 오겠습니다.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R&B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시작부터 막 헐까베 파라빠까 그 예전에 뭐지 그 개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좀 비씨 춤추는 거 따라하면서 막 그런 거 개그 있었구나. 했었던 캐릭터 있었는데 약간 좀 그거랑 또 그랬는데. 이렇게 좀 매치가 되고요. 네. 이 노래는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 R&B라는 장르의 포인트를 또 되게 잘 살리면서 살려 갔잖아요. 있어요. 그냥 웃기기만 한 거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음악적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재밌기도 하고. 너무 그냥 뭐 재미로만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네. 코드 진행이나 뭐 좀 뭐랄까 너무 90년대 풍의 R&B이긴 하지만 그죠. 전형적인 R&B 진행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재미가 있고요. 이게 오히려 그 R&B처럼 리얼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진짜 사실, R&B 곡을. 만약에 R&B 같지 않으면 웃기지도 않거든요. 네네네. 그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김신영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노래는 진지하게 불러야 한다. 가사나 분장으로 웃겨야지 노래는 진지하게 불러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되게 일리 있는 말이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음악적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노래 소개 그리고 부른 가수 소개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블라방스타 소시지 클럽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드릴게요. 네. 김간지, 조카를로스, 까르푸항, 유미 이렇게 4인조로 구성된 밴드고요. 네. 2009년에 1집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정열의 느와르 마초 밴드라고 소개를 했고요. 당시에 석봉아라는 곡으로 또 많은 인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요. 네. 뭐 거의 1년 만에 2010년 9월 석연치 않은 결말이란 EP를 발매하면서 돌연 해체를 합니다. 석연치 않은 결말. 정말 너무 뭐랄까 이름 자체도 석연치 않네요. 그죠? 재밌죠? 너무 대놓고서 우리가 해체를 한다는 걸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게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클럽 공연하면은 막 사람들도 정말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냥 굉장히 쿨하게 해체를 해버리면서
그 대단한 막을 내리는 이 R&B라는 곡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의 좀 특이한 점은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조금씩 계속 다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조카를로스는 물론이고 크라잉넛 한경록 씨, 그리고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이주현 씨, 지금은 너무나 큰 어떤 인디씬의 최고의 밴드가 된 10cm의 권정열 씨, 그리고 술탄 오브 디스코의 압둘라 나잠이라는 이 5명의 남자가 V5라는 그 이름으로 내걸고 노래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진짜 R&B 같을 때는 좀 권정열 씨인 것 같고요. 네네. 진짜 너무 이절에서 너무 너무 R&B예요. R&B 같아요. 베이비 막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가성으로 넘어갔다 진성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 네, 그러니까. 이제야 깨달았다네라는 가사를 그렇게 표현할 줄이야. 그리고 약간 음침하면서 네. 이건 뭐지, 이 사람은 목소리 누구지 하면 이제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이주연 씨나 네네. 아니면 크랑나웃의 한경록 씨 목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꿈을 쫓던 인디 뮤지션이 기타를 팔고 R&B를 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고요. 중간에 막 설리 씨 나오지 않나요? 설리를 너무 좋아한다며. 자기는 인디 음악을 하고 있지만 설리를 좋아하는 그렇죠. 나의 모습이 너무 뭐 반대된다, 뭐 말 역설적이다, 뭐 이런 가사도 그죠. 있었던 거. 그래서 나는 R&B를 하겠다. 그 부분에 이제 권정열 씨가 부르는데. 맞아요. 진짜 소울풀해요. 자, 재밌는 노래도 함께 들어봤고요. 네. 자, 오늘 수험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함께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냥 옛날 생각 많이 났고요. 어때요? 그 수능 따로 보셨나요? 그 쫑디도? 아니요, 저는 수시로. 수시로만. 그랬구나. 그럼 이제 수능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잘 모를 거야. 아마 8시 40분부터 한 5시까지 계속 내리앉아서 하거든요. 네네네네. 진짜 많이 수고했고 오늘 밤 꿀잠 잤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 싶네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앞으로 쭉 편히 쉬십시오. 그래요. 좀 누리셔도 돼요. 지금 누릴 때입니다. 자, 나인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나인 씨 안녕히 가세요. 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유독 인색하다. 나도 사람인지라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나 엄격하다.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지만 나는 나 자신을 질책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크게 부각을 시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설사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겸손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자꾸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왜 내가 잘하는 일은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겠다. 결국 나는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았던 걸까? 나에게 너무나 미안한 사람, 그건 바로 나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차은정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임그리트 마이클슨의 Sort of 였습니다. 잘생강님의 신청곡이네요. 장생강님의 신청곡입니다. 잘생강 죄송해요. 진짜 잘생긴 줄 되게 잘생긴 사람일 줄 알았어. 장생강님이고요. 자,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서 나도 좀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나도 스스로한테 되게 좀 너무 뭐랄까 칼 같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인생을 살아오는 방법이 돼버린 사람들은 알고 있어도 고치기가 참 힘들고 알면서도 그냥 이제 그래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좀 괴롭히면서 일을 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물도 더 좋고 남들이 봤을 때 더 뭐랄까 괜찮은 무언가가 나올 거야 라면서 나중에 돼서야 조금씩 위로를 하곤 해요. 지금 차은정 님도 사연 보내시면서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신감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같은 거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내 스스로를 너무 칼같이 평가하는 거 이건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신감과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깎아먹는 건 좀 고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제가 어떻게 고쳐나가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될 테요.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손편지 보내주셨네요. 예쁜 편지지에 색색 편지지에 보내주셨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S님이십니다. 저는 쫑디 나이의 2배 정도 되는 주부입니다. 이런 편지는 중고등학교 시절 라디오 열심히 들을 때도 잘 안 써봤는데 용기를 내서 써요. 저는 푸른밤 들으면서 주로 요리를 하는데요. 나물 같은 것 다듬을 때가 많아요. 콩나물, 취나물, 미나리, 쑥갓, 부추, 파 등등. 맞벌이다 보니까 아침 시간은 귀해서 주로 밤에 다음날 식사 준비를 미리 하는데요. 채소를 다듬는 일은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손이 많이 가서 기분 좋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푸른밤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나물 다듬다 보면 잠시나마 착한 주부가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밤에 라디오를 듣고 있다 보면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묘한 기분도 들고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고단했던 하루를 견디는 제 마음이 좋은 음악과 양념으로 잘 버무려져서 차분하게 리셋되는 기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과 즐겁게 듣고 있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용기 내봤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편지네요. 늦은 시간에 또 힘이 된다. 정말 피곤한 하루에 이렇게 푸른밤과 함께하면서 많이 회복받고 있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글 보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용기 내서 정말 힘들게 이런 사실 편지를 쓴다라는 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안 해봤던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또 편지를 써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편지 보내시면서 초콜릿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푸른밤 제작진분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고요. 게스트분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면서 달콤하게 푸른밤 진행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나 초콜릿 간식거리는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좀 죄송해서요. 먹으면서도 아이고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좀 죄송하다. 우리가 푸른밤에서 좀 방송 말고는 다른 걸 챙겨드릴 수가 없으니까 죄송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편지만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경북 포항시에서 류한영님입니다. 이분도 손편지 보내주셨는데 귀여운 곰이 편지지네요. 푸른밤을 들은 지 갓 한 달 된 류한영이라고 합니다. 쫑디, 사회생활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카페에서 일주일에 4일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제가 너무 내향적이어서 그런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렵고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일은 배우면 늘지만 성격은 고치기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말을 많이 해야지 마음 먹었지만 막상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자신감은 뚝뚝 떨어져 갑니다. 무엇보다 제일 걱정인 것은 제가 눈물이 많아요. 전엔 실수를 한 번 했다가 고참 언니에게 폭풍 잔소리를 들었는데요. 화장실에서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렸네요. 이러다 취업하고도 직장 생활에 적응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저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성격이 내향적이면은 이런 아르바이트, 특히나 또 손님을 맞아야 하는 이런 카페 아르바이트는 더 힘들 수 있죠. 당연히 사람 성향에 따라 힘들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힘내서 하시고요.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직장 생활 적응 못 하실까봐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꼭 직장이라는 게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곳이 아닐 수도 있고, 자신의 성격과 또 재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를 하시면 더 편한 직장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힘내시고요. 조금 더 뭐랄까, 내향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외향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 둘 다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내향적이신 이 사연 보내주신 류한용님은 그만큼 더 감수성이 풍부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네요. 참.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스웨덴 세탁소 그리고 레터 플로우의 흩어지다. 이 곡은 4425님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한 곡 더 들을게요. 인피니트의 몬스터 타임. 이 곡은 MBC에서 지금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텔레몬스터의 OST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스웨덴 세탁소 그리고 레터플로우가 함께한 흩어진다. 그리고 인피니트의 몬스터 타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강하솔의 그대에게. 이 곡은 정혜영님 신청곡입니다. 그럴 수 없이 사랑하는 나의 법 그대여. 오늘 방백.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이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입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 주변의 선생님들, 시험 감독관들, 교통 정리하신 경찰관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오늘 하루 마음 졸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오늘 밤은 모두 마음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해.